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마다 모시는 두 분이죠. AJ 인버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는 삼성전자의 탄력이 좀 둔화됐고요. SK하이닉스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에도 좀 흔들림이 포착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수로만 보자면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참 투자 전략 또다시 애매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규 대표님, 그래도 오늘 오르는 업종 보면 뭐 실적이라던가 숫자로 증명할 만한 그런 섹터에서 상승이 또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맞는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동안 많이 이끌어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으로도 자금이 꽤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그렇게 불안할 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코스피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밀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버텨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오랜만에 1000종목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는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 따라서 중장기 종목을 좀 더 중장기 중소형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 지금 거래소 지수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장의 큰 트렌드가 바뀌었다. 네네. 엔비디아는 조정받고 있고 테슬라는 반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 2차 전지의 업황 반전 시그널이 지금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결국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주들이 반전 시그널이 나올 만한 부분들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 효과 말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리튬가 같은 경우도 앞전 뭐 3개월, 4개월 전에도 반등이 좀 나와줬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부정적인 부분들만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사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리튬가가 일단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업황에 대한 뭐 악재라든지 지금 부정적인 요인 부분들은 대부분 2차 전지주들의 대부분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테슬라가 좀 인도량을 상회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그때부터 좀 2차 전지들이 반등이 좀 나와줬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황에 대한 뭐 반전 시그널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는 그 시점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 쪽에 좀 바톤이 좀 이동이 돼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출하량이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거다. 좀 이런 리포트들도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이제 테슬라 효과랑 맞물려가지고 좀 강하게 물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개인들의 좀 매수세가 강한 부분들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 비행만 놓고 봐도 여전히 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들이 좀 수급이 강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업황이 좀 변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엔비디아의 좀 상승 기조가 끝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도 여전히 뭐 AI 쪽, AI 반도체, HBM 쪽에 지금 열풍을 그리고 이제 인기를 워낙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좀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들도 지금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는 HBM 쪽에 대한 납품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시점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실적이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좀 쏠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6월 고용 부진도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호적인 지금 업황 부분들이라든지 매크로들이 지금 변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지금 시점부터는 좀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기업들에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저희가 잠시 후에 소부장이 또 오르는 1시간 사이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점검해 드릴 겁니다.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내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규 대표님 의견도 비슷하실지 궁금한데 삼성전자로 저희가 한번 반도체를 전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뭐 1% 넘게 오르다 지금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만전자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가장 많이 산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맞아요. 기업이 삼성전자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상방으로 만들어지다가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데 밀린다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파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공정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강도라든지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일전에도 목표가를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HBM3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본인들이 좀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측에서는 본인들이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벤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레거시 쪽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 한 9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가격에서 9만 원대까지는 한 3%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이상까지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에서 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보유자의 그 비중도 많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편안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월요일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물론이고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이 저희들에게 유효할지 두 분께 전략 한마디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최진욱 본부장님의 전략 한마디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 모멘텀 강한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주셨는데요. 두 분 내용이 지금 계속 좀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주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좀 확대된 느낌도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 뭐 K-뷰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푸드도 마찬가지고 워낙 좀 인기몰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강한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나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때는 저는 그때가 이제 주가의 좀 레벨업이 끝난 부분들이 아니라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만큼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업황 부분들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결국엔 주가 상승에 대한 브레이크를 또 많이 앞전에 좀 걸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좋아진다 하게 되면은 주가가 그만큼 실적을 못 따라갈 경우에 그런 기업들이 강하게 좀 매수세가 쏠릴 시기가 지금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개별적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 쪽에 지금 자금이나 매수세들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급등해주고 있는 개별적으로 좀 테마주에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아직까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고 또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도 다양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좀 크게 못 움직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그런 기업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거시적인 부분들의 업황에 대한 변수만 안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은 계속 실적에 따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포트를 좀 다변화를 시켜도 좀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좀 재료에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재료가 좀 부각이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오히려 지금은 자산을 좀 분배를 시키는 게 좀 맞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의 얘기는 포트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재규 대표의 전략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거래소와 코스닥의 방향성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이재규 대표의 전략 한마디도 코스닥도 살아날까 의문표였는데 네. 약간 느낌대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일단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장의 방향성이라기보다는 뭔가 느낌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으로 코스닥 기준입니다.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이 이어지겠죠. 여기에다가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우리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주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수출주라든지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 특히 우리가 가치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코스피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약간 소외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좀 시간을 좀 더 넓게 잡아본다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도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상반기 때 조금 매매하시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성장주 쪽으로 조금씩 비중 이동을 시키면서 하반기 때는 좋은 수익을 좀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살아날 가능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성장주 기대감 저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을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을 선별했는데 사조그룹주부터 출발할게요. 제가 주말에 이 체코에서 K푸드를 팔고 있는 유튜버의 동영상을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오픈런을 체코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만 오픈런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열기가 삼양식품에서 이제 사조그룹주로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 포착되는 국내 증시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조 대림과 시푸드 두 기업이 상한가에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의 그룹사들도 동반 강세 여전한 모습인데요. 투자 의견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이 그룹사에 대해서 산다 안 산다 의견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을 오히려 안 사겠다라고 일치가 좀 됐습니다. 이재규 대표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조 대림은요, 시가총액이 최근에 좀 빠르게 불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K푸드 음식료 섹터 자체에 좀 투자 심리를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무엇 때문에 안 사십니까? 네, 일단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사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PBR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평가고요. PER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사실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사조 대림 같은 경우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3만 원대였는데 현재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눌림이 좀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데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뭐 사조 그룹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조 대림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조 오양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조 그룹주들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뭐 시푸드라든지 동아원 같은 기업들보다는 말씀드린 사조 대림과 사조 오양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 저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지금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너무 강하게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나중에 좀 눌림이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사조 전반적인 그룹세의 상승 시세에는 동일하지만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최진우 본부장께는 이렇게 좀 여쭐게요. 오늘 바야흐로 사조의 날입니다. 네. 사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 엔비디아의 기억이 있잖아요. 네네. 패션이 바뀌었고 계속해서 오르는 이 추세에서 지금 안 사면 언제 삽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지금 K푸드, 뭐 K뷰티 이야기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에 있어서 이제 뭐 앞전에 뭐 냉동 김밥이나 핫도그 관련해서도 우양이 또 많이 움직였었고, 지금은 이제 사조 대리님 쪽 같은 경우도 증권가에 일단 리포트가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현재 지금 수익성에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또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뒷받침이 또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미국 쪽이나 주요 아메리카 쪽에서도 계속해서 냉동 김밥에 대한 부분들이 인기가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조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전에 좀 이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동김밥이 지금 진출을 해가지고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결국엔 냉동김밥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계속해서 냉동김밥이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원가율까지도 같이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조 그룹주 입장에서는 결국엔 가공식품 쪽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다만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따라 붙는 부분들이 X를 드렸던 부분들은 수급적인 면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상한가 같은 경우도 앞전에 장 초반하고 나서 불과 몇 분 지나지 않고 일단 상한가를 직행을 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지금 상한가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좀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는 메이저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로 위로 치켜서 올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급등에도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 매도세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투신의 자금도 일단 나가고 있는 모습들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개인들이 올렸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매도세나 뭐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일단 매도세로 만약에 메이저들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한 차례 메이저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고점에도 물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상방에 열려 있는 부분들은 좀 많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다만 오늘 좀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거래대금들이 터지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서 일단 좀 눌림이 저는 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조 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그 안에서도 사조 대림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사조 그룹주 내에서도 사조 대림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를 유발을 시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추격으로 따라붙기보다는 저도 뭐 이재규 대표님처럼 마찬가지로 눌림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홀딩을 시켜봐도 나쁘지가 않지만 지금 사조 대림이 강하게 상한가를 유지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일 장 초반부터 따라 붙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부분에서 추격으로 따라 붙었다 하게 되면은 일단 수익 실현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나는 다음 거래일까지 일단은 오버나잇을 시켜가지고 다음 거래일의 시가 라인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일단 수익성을 조금 더 확보를 시켜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일봉상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한 12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추격으로 따라붙을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하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 오른다는 건 사조 대림이죠? 네, 그렇죠. 네, 사조 대림에 대해서 가격까지 정리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전선주가 개장하면서 강했는데 지금은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선방해주고 있는 쪽은 대원전선. 한번 투자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좀 들어주시죠. 살까요? 안 살까요? 두 분은 모두 사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선주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로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대표님? 아니면 대원전선이 이 안에서도 그동안 가장 흐름이 탄탄했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인 걸까요? 네, 일단 대원전선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일단 앞서서도 이제 사조그룹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이 좀 나오면 그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눌림 이후에 지금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AI라든지 전력 쪽에 관련되어 있는 변압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추후에
추후에 매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오늘 산다라는 의견을 드린 부분은 그동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다가 되반등을 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점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어쨌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변압기, 전력기 관련 주들 중에서 대장주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매매의 관점으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4,0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상방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접근, 그러니까 추후에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은 갑자기 또 원자력 쪽이 올라오고 맞아요.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대원전선에 관해서 가격 전략까지 주셨는데 하단이 3,500원 선을 깨지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이 모두에 저희 시작할 때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전선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여전히 전선주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반기까지도 계속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관심도가 좀 많이 꺾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다른 섹터에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선주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에 비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저는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주요 메이저들의 좀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거래대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나간다기보다는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절대 바뀔 가능성은 저는 현재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도 그 당시에도 이제 미국의 지금 초고압 변압기가 그때도 교체 수요가 맞물려 있었던 시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교체를 못했던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계속해서 AI 열풍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라든지 그리고 앞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에도 변압기를 교체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수요가 맞물려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은 대원전선을 좀 오를 들었던 부분들은 최근에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전선 내에서도 대원전선 쪽에 지금 강한 거래대금들이 실리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다른 전선 기업주 대비해서도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통 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뭐 적은 대금으로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미국 전력청에서도 샘플을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LS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추세가 꺾이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섹터 내에 수급이 계속 활발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전에 좀 거래대금들이 강하게 실렸던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 저도 뭐 이재규 대표가 거의 비슷해요. 한 3,400원에서 500원대 라인, 여기 하단은 좀 지지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손절 라인, 그러면 결국 위쪽에 손익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전선주 이 안에서도 대원전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다 매수하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죠. 자, 다음은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이외에 다른 종목에 대한 매수 심리도 좀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좀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2분기 잠적 영업이익 그리고 잠깐 확인해 보면 한 1,953억 원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로 대비해 본다면 57%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자, LG엔솔도 배터리의 대장이고요. 에코프로도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대장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종목인데요. 투자 의견 어떻게 이 시점에서 가져가야 될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재규 대표님은 사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주신 거죠. 에코프로 2차 전지 지금 바닥론이 슬슬 제기가 되고 있어요. 10만 원도 넘긴 상황인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물려있는 분들이 사실 워낙 많은 종목이기도 해서 오르면 빨리 팔고 나오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변동 우려는 괜찮을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를 그동안 보유하셨던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짧게 보유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적어도 반년 정도는 보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또 반년 정도는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죠. 2달째 개선이 되고 있는데 3개월째, 4개월째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시가총액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의 논란은 있을 수가 있지만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거든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을 안 좋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안 좋게 내놓은 이후에 주가가 지지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반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방금 전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시장이 큰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반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제약바이오고 제약바이오의 주가 변동성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 차순으로는 로봇이라든지 뭐 인터넷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안 살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실제로 매매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7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인 9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서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보유의 관점,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9만 원 정도로 잡고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쯤 되면 2차 전지의 거의 스트롱 바이인데 자, 최진욱 본부장. 악재가 다 반영됐다라는 2차 전지의 뭐 기보유자라든지 아니면 새로 진입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에코프로는 딱 1년 전이죠. 네네. 1년 전 7월 28일 날 고점 찍고 1년 동안 쉬었는데 실적은 다 안 좋은 게 다 반영됐고 네. 그러면 지금 자리가 가장 편하게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바닥은 맞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바닥이라고 해서 강하게 매수를 들어갈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세가 지금 몰리는 부분들에 우리가 급하게 굳이 매수로 가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렇게까지 주가가 상승 턴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반전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시점에서 테슬라의 효과 부분들도 일단은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LFP 쪽에 포트 다변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헝가리 쪽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도 유럽 내 신규 고객사를 또 확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돌아서고 매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제 바닥을 내가 못 잡았다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다만 저는 오히려 이게 정확하게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11만 원대 넘어와서 사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1만 원대를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고 11만 원에서 12만 원대의 레인지 박스권에서 에코프로가 논다. 그 안에서의 좀 어느 정도 주가를 지지를 받아준다 할 경우에는 저는 그때 매수를 해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그렇게 뭐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물도 소화를 해주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라는 게 제 투자 전략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건 모험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실적 나온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정 영업이익은요 1,9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7%가량 감소한 일명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의 경우에는 6조 1,6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9.8%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LG엔솔 주가 나오고 실적 나오고 주가 보자라는 포인트를 앞서서도 네. 짚어주셨는데 저희 실적 리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때는 수치를 잘 보지 못하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고 이제 전분기보다는 좀 올라왔거든요. 제가 시장에서 좀 파악한 바로는 이것보다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나온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안 좋지만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세액 공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수치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내놓고 밀리지 않는다면 거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물론 많이 밀렸을 때도 거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저점 구간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자분들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난 6월 말에 만들었었던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전 2차 전지는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도 LG엔솔 실적과 함께 다시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해보죠.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안 가면 섭섭하겠죠. 제약바이오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저희가 뭐 HLB, 알테오젠 자주 언급을 했던 터라 오늘 바이넥스 한번 투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개장하면서 바로 신고가 경신 출발했던 종목이고요. 전거래일도 17%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강세네요. 추가 의견 받아볼게요. 들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좀 안 산다로 일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컨디션이 그런 건 아닐 거고 저희가 네. 종목 선택이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하고 안 맞나 싶기도 한데요. 네네. 바이넥스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이제 생물보험법의 가장 뭐 또 큰 수혜주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또 이제 셀트리온과 업무 협약 부분들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어서의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효과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바이넥스가 또 가장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는 전혀 뭐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X를 들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일단은 갭이 뜨고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갭이 저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강하게 또 매수세가 몰리는 부분들도 맞긴 한데 지금 호가만 놓고 보면은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매도 호가가 높은 부분들이 아니라 매수 호가가 지금은 계속해서 또 높은 상황들도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의 수급이 일단은 확실한 반등에 대한 수급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차례 좀 기대감이나 좀 업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이넥스 눌림이 나올 때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일단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단 지금은 추격으로 따라붙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은 바이넥스를 지금은 추가적으로 따라갈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재규 대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죠. 자 바야흐로 이제 트럼프 시대가 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결과물이 생물보호법인데 또 금리도 인하한다 그러고 네. 뭐 더 알려줘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네. 혹시 본인의 생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트럼프 기존에 당선됐을 때에도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람이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 쪽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위탁 생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탑 1, 2, 3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중국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도 A라는 품목, B라는 품목, C라는 품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중국 기업들을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넥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뜨거운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산다 안 산다 도와드렸는데요. 자, 두 분께서 오늘 그럼 공략할 만한 종목은 무엇일지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먼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뭐 푸드도 봤고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다 봤거든요. 네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오테크닉스를 좀 토픽으로 가져온 상황이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확실하게 좀 추세가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일단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미세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레이저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오테크닉스의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뭐 매수가는 지금 시장가로 분할 매수 좀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만 9천 원, 손절가는 19만 원대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9만 원대, 목표가는 21만 9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의 공략주는 바이넥스네요. 네, 바이넥스입니다. 일단 뭐 직전 고점을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9,000원대, 2만 원 좀 안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만약에 18,000원 이탈하게 되면 꼭 손절하셔야 된다는 얘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뿐만 아니고 시장까지 봤는데 이재규 대표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뀐 것 같다. 최진우 본부장은 아직도 여전히 주도주는 건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재규 대표와 최진우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